두 번째는 이제 수시가 변화된 게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중3, 고1 친구들이 좀 파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시 제도가 다시 돌리고 싶어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1학년 교과 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80점 이상이면 전부 다 A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교과에서 변별력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 공부? 예, 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공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죠? 예. 고 2, 3학년 때 놀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일부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교에서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뽑기보다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바꾼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변별력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상위 대학교들에 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수시 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도 추가로 병기를 해서 같이 쓴다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꿨고,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상위 34%까지 포함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사실 80점을 넘는 친구들은 많을 텐데 A1이냐, A2냐, A3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될 텐데요. A2 이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행동 특성이나 세부능 특기사항이 좀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기사항 같은 건 뭐예요? 네, 생활기록부상에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요. 교과 영역 중에 지필고사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수행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점수를 합산해서 교과 영역이 산출되고요. 비교과 영역에는 행동 특성과 세부능 특기사항이 같이 있었습니다. 행동 특성은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써주시는 항목이고요. 세부능 특기사항은 각각의 교과목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이번 학기에 보여준 모습들을 써주는 걸 말합니다. 교권이 강화되나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내용을 잘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학생 수가 또 많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하셔야 될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내가 못 쓰겠다, 너네가 직접 너의 것을 써라고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니 진짜요? 최근에 대치동에서 유행하고 있는 학원들이 세특 전문 학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세특은, 실제예요? 네. 실제로 확실히 실제로 존재하는 유행을 일이에요? 하고 있고요. 많은 친구들이 세특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아니, 세특학원 다녀가지고 뭘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써줘? 선생님이 써줘야 될 부분을? 학원 선생님이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내용이 실제 한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 나도 그럼 세특학원 차려야겠네. 너무 쉽다. 뭐야 그게. 선생님들이 다녀야 될 것 같은 세특학원을 학생들이 다니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기는 하죠.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 실제로 존재하는 쪽은 일이야? 예,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고. 근데 충분히 존재할 것 같네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선생님이 자기 그 권한을 포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학교 선생님 업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써주기가 힘들고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활동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자사고 특목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또, 뭐 이제 예. 잘하라 이거네. 잘해서 니네들이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렇습니다. 아니면 잘하지 못하더라도 무색무취로 있느니 개성이라도 있어라. 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쵸? 학생들별로 자신만의 특기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긴 한데 학원들에서 그걸 도와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뭘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아무튼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도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을 변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별고사도 점차 줄여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대학별고사를 안 보고서는 학생을 선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논술이나 구술 시험이나 논술 시험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과에서 보는 수리 논술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지금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더 강화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지요? 이름이 논술이어서 그렇지. 네네. 저희가 예전에 썼던 에세이 같은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냥 사실 풀이- 열어보면 수학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층적으로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네. 거여서 그냥 대학별 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리 논술에서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간에 뭐 과정이 틀리면 네. 감점- 그것도 이제 다 요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채점 요소 안에. 그럼 과정이 다 맞는데 정답이 틀리면 감점이 좀 적게 되거나 뭐 그런 방식의 시험. 그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소가 되는 거죠. 어렵네. 수학 문제는 수능 최고 난이도 문제와 비교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렵겠지. 어려워지긴 하지만 사실 보면 글이 조금 많고요. 근데 그 글을 제외하고 이제 핵심만 보면 이제 사실은 수학 문제인 거예요. 글이 있다는 게 어떤 수리 논술로 풀어야 되는 상황을 제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상황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조금 설명 정도겠지. 같은 게 좀 그죠? 자세하게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 글이 나오는 그 그런 정도. 거죠. 현실 생활에서 뭐 이거를 딱 접목시켜서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수학 개념 자체를 설명한 글들이 쭉 네, 나오고 네. 그럼 수학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네. 엄청 해야 되네. 누가 한다고 했어요? 나 진짜 안 할 줄 알았지. 지금 국어 수학이 더 강화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사교육 뭐 줄인다고 뭐 바뀐다 그래도 뭐 엄청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쉬워졌다기보다 이제 달라진 거고요. 달라진 거지. 저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도 문제였지만 과학 과목이 좀 선택하는데 문제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뭘 고를지 상당히 난해했었고 과학도 어려워지면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그쵸. 어려울 수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통합과학으로 되면서 조금 난이도는 낮아질 예, 거다. 과학 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시에서도 대학별고사가 조금 많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분화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글쓰기나 발표하기 뭐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해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는 게 있었는데 특히 일반고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그렇게 수업을 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특목고나 자사고가 좀 이번에 이렇게 개편된 거로는 유리하겠네요. 좀 약간. 아무래도 세분화 특기사항에 특이사항이 적힐 수 있는 거는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 상대평가 그렇죠. 네. 이제 원래 이제 특목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내신에서의 어떤 불리함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그 학교를 가기 좀 주저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할지라도 네. 많은 수의 학생을 1등급, 2등급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이 제도 하에서는 네.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가 훨씬 특목 더 자사고가 훨씬 낫겠네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때보다는 나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등급을 나누었을 때 등급이 4%, 내신. 4% 11% 이랬다면 네, 이제 그랬었죠. 조금 더 뒤에 있는 학생들도 그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기는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 등급을 낮게 받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불리한 게 덜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고에 비해서 더 유리해진 건 아니고 지금 그동안 좀 불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커트라인에 걸려있던 학생들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 있으니까 등급 따기는 일반고가 더 쉽다. 수시 전형들을 보면 보통 이제 교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 등급들은 그 통과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과 관련돼서 합격선이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일반고 좀 더 통과하기 수월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수의 인원들을 잘 써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특목자사고 친구들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커졌기 때문에 행동특성이나 세분화 특기사항을 조금 더 일반고보다는 잘 써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특목자사고가 학교 가기에는 좀 더 유리해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학생 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인데 왜 이렇게 근데 이 교육열은 치열해지는 거예요? 다 서울에 가고 싶으니까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질 거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네, 떨어지겠어. 이제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것보다 학생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그 대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만 남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경쟁률이 더 심해지겠네. 그럼 경쟁률은 나는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4살, 5살도 수학학원 보낸다니까 다 서울대 가려고 보내는 거겠지 뭐.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 의대 인기가 계속 지속될까요? 지금은 거의 계속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재수도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당분간은 계속 의대 인기가 많을 인기가.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의대를 가도 다 몰리는 과만 가잖아요. 또 네, 뭐 네, 성형외과, 피부과만 가고 소아과나 뭐 산부인과 가지도 않고 정형외과 가지도 않고. 근데 좀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런 데도 가려나? 예전에 그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바이탈이라고 하죠. 네.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과들을 요즘에 의대에서 인기 없는 그런 과들 그런 과만 지원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의사분들께서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그 안은 무시가 됐고 이번에 늘리는 거는 그냥 정원을 확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사법 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뀐 다음에 변호사분들의 수익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의사분들에 대한 인기가 좀 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사 인기는 줄어들진 않을 텐데 의료 수준이 낮아지겠지. 의사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뭐 로스쿨이 나오면서 약간 법 쪽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서울대가 이제 의대 미치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거 보고서 저는 요즘 친구들이 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자기 진로에 맞지 않더라도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의대를 가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돈 잘 버시려면 의사 기술도 좋아야지 잘 버시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의사가 돈을 잘 번다기보다는 요새는 그 안정된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회가 변화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뭔가 기술직이고 그 기술직에서 최상위로 뽑는 게 의대생이니까 재난이 오고 뭔가 전쟁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 IMF 이후로 학원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듯이 네네네. 그때 또 공무원 인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네네. 선생 같은 경우는 좀 신념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의 일종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부터 학교 공교육의 질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때부터 학원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붐을 타고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의사 정원을 확대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왜 수학 잘하셨는데 의대 안 가셨어요? 저는 피를 무서워합니다. 의대도 신념이 중요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치. 자를 약간 수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근데 돈을 잘 벌잖아. 조금 좋아진 점도 있죠. 예전에는 문이과가 완전 벽이 있었다면 네. 지금 문이과가 통합된 상태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바뀐 교육 체제에서는 문과 학생들 네. 그 1학년 때 나는 문과 성향인가 뭐 이과 성향인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쵸. 난 문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2 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교육 체제에서는 예. 문과 학생들도 이과 쪽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과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도. 예. 기존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과, 못하는 친구들은 문과였다면 문과 이과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예. 각 선생님들별로 마지막 대비 네, 책을 네, 네. 설명해 주세요. 국어 선생님의 대비책, 수학 선생님의 대비책. 네. 수능에서라면 국어 과목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변함없이